서울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망할 거다라고 막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, 실제로 부산 같은 지역들도 봐봐요. 10년 이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돈의 양극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이 있죠.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당시에 뭐 가장 신기하게 봤던 것들은 뭐 TV 이런 거였죠. 그리고 뭐 저도 신발 사죠, 이런 물건 구매 같은 것도 있었고요.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뭐 대학생이 되니까 갑자기 뭐 인터넷이 생기고 뭐 그랬습니다. 그리고 갑자기 소통을 이제 막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시작하고, 뭐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참 좋은 장비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이제 생겼습니다. 근데 어린 시절에는 이 TV를 볼 때도 그때는 뭐 KBS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내 3사 방송국의 프로그램들을 봤었고요. 결국 여기 방송국에서 돈을 벌어 갔겠죠. 물건 구매도 뭐 옛날에 시장에서 하다가 백화점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온라인 생겨가지고 뭐 11번가 G마켓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했는데, 대부분 다 우리 국내에서 만든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그래도 해외에서 조금씩 옥션부터 해서 치고 들어오기도 했죠.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? 이게 너무 빨리 지금 변했거든요. 사람들 제일 많이 보는 거 보면 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, 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미국 기업이에요. 그렇죠? 물건을 구매하는데 옛날에 로컬 쓰던 거를 지금은 바로 막 알리 익스프레스 뭐 그런 중국에 있는 그런 플랫폼들, 뭐 아마존 이런 것들, 뭐 중국 것도 있긴 하지만 미국에 많죠. 자동차 이런 것들도 좀 뭐 전기차 뭐 미국 거 많이 하기도 하고요. 소통할 때 지금 그나마 뭐 카카오톡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, 이게 영상으로 막 넘어가면은 갑자기 뭐 줌이라고 하는 게 또 새로 막 등장하기도 했고, 이게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 또 뭐 텍스트로 소통하는 것들, 뭐 페이스북이나 또 사진으로 소통하는 것들은 인스타그램을 쓰기도 하고, 또는 뭐 숏 영상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만든 것 틱톡 같은 걸 쓰기도 하고, 다 뭔가 이제 사람들 간의 소통에 대한 채널들인데, 이게 옛날에는 그냥 만나자 뭐 전화 걸고 편지 보내고 하던 것들이, 이것도 대부분 다 막 미국에서 만든 것들이 많고, 휴대폰 뭐 노트북 뭐 이런 장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잖아요. 각 국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각 국가가 이렇게 국가가 있었을 텐데, 국내에서 만들고 서비스하고 소비되던 것들이 이게 지금 점점점 미국에서 다 한다는 거잖아요.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던 그런 소비와 어떤 매출, 그것들이 특정 국가에게 전부 다 약간 독점 같은 느낌으로 쏠리고 있구나. 그 쏠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양극화죠. 그렇잖아요. 뭐 물론 각국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, 이 사람은 기회를 다 가져가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? 여러 회사가 있지만 미국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뭐 S&P 500만 보더라도 그래프가 아름답죠. 근데 국내 뭐 코스피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? 그래프가 엎치락 뒤치락 코로나 때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10년이 지났는데 제자리예요. 이게 왜 그럴까? 뭐 물론 국내 뭐 그 회사에서 주주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, 그게 좀 작은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, 또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게 미국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여기 뭐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고 캐나다가 있고 뭐 한국이 있고 또 여러 국가가 있을 때, 이 사람들이 만약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국내에서 국내 주식 사죠. 뭐 나머지 해외에 산다고 하면 어디 거를 살까요? 캐나다, 브라질 주식 살까요? 안 사겠죠. 미국 거 사겠죠. 캐나다 사람, 브라질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자기 거 조금 사고 미국 거 사겠죠. 다 미국이잖아요. 다 미국이야. 돈은 결국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? 전 세계 돈이 미국에 있는 회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되게 큰 양극화가 되고 있다. 이미 지금 10년 동안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.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? 이미 지금 진행이 많이 되었다. 앞으로는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.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도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, 또 전 세계 입장에서 돈이 뭐 중국 쏠리고 미국 쏠리고 우리는 뭐 결국 제자리인 거고 그런 거죠. 자, 근데 이 양극화를, 이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돈의 양극화라면, 요거를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부동산의 양극화의 개념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 싶어요. 물론 이게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. 저는
자, 이게 지금 전 세계 양극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여전히 국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. 대표적으로 자, 교통수단. 이거 누가 운영하죠? 지하철, 기차, 뭐 비행기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로컬에서 대부분 하죠. 이거는 그냥 뭐 클릭 한두 번으로 전 세계에서 서비스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동산도 한번 생각해봐요. 이거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? 그냥 이래 중국에다가 뭐 클릭 몇 번 하면 갑자기 뭐 부동산이 띡 하고 도착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. 이거는 내가 사가지고 그거를 거주를 하고 이용하는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이건 로컬에서 그 지역 베이스로 밖에 그 공간에 만들어주고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로컬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조금 적게 받을 수 있다. 다만 이제 가끔씩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. 국가가 너무나 힘들 때 옛날에 막 그리스 사태 터지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때 이탈리아도 뭐 조금 뭐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뭐 포르투갈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그때 막 시행했던 게 자기 나라의 부동산을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억 이상 이렇게 사면 뭐 50만 불 이렇게 사면 그때 뭐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뭐 거주권을 준다거나 그걸 또 유지를 하면 또 시민권이나 그런 걸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 했을 때 전 세계인이 와가지고 미친 듯이 사들이면서 가격이 급등되기도 했었죠. 근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고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여기를 와야 될 이유는 잘 없거든요. 결국은 여기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수요가 좀 많아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자기가 일하는 곳, 거주하는 곳이 또 있겠죠. 뭐 서울부터 시작해서 뭐 경기도 있을 거고 지방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얼마나 또 수요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죠. 이런 개념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을 10년 동안 자 뭐 서울이든 뭐 경기도에 있는 일부 지역이든 또는 뭐 부산 같은 광역시든 이런 지역의 10년치 가격, 10년 이상의 가격 변화를 보면 코스피랑은 다르게 가고 있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. 대부분은 다 우상향하고 최근에 이렇게 돼 있죠. 물론 그 전에 또 한번 업다운이 있었던 시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과거 어떤 시점보다는 지금 약간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격 요 시의 상승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특정 지역만 있냐고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이 양극화를 여기다 적용하면 야 서울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망할 거다라고 막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부산 같은 지역들도 봐봐요. 10년 이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작점과 끝점은 여기 있어요. 여기도 분명히 상승이 있어요.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경기도도 어지간한 지역은 마찬가지예요. 그 상승의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이 상승률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엄청 큰 차이는 아니구나. 마치 미국의 이 나스닥과 우리나라의 코스피 정도만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되게 그냥 조금 여기가 높거나 어디가 조금 낮거나 그 수준이더라.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지방 소도시 중에서 어떤 지역은 진짜 제자리인 지역도 있어요. 10년 넘게. 여기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도시의 크기 자체가 내수가 너무 작아요.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기업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가 그 기업이 자꾸 딴 데로 이전하고 힘을 빼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꾸 빠져나가고 뭐 소득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. 근데 대부분의 도시들은 엄청난 대기업이 조금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그 안에서의 그 인구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뒷받침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. 그리고 실제 과거 10년 동안 그러했었고 자 이랬을 때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 거냐.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10년은 최근 10년의 모습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. 물론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아까 주식이나 어떤 회사, 또 돈이 세계적으로 쏠리는 것들 대비 부동산이라고 하는 로컬 대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. 다만 이 일자리의 어떤 성격 그런 것들은 분명히 변화가 있고 어떤 일자리는 조금 줄어들고 어떤 일자리는 늘어나고 그 일자리가 특히나 많아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이런 것들에 따라 조금 어디가 좀 더
더 오르고 좀 내리고 뭐 그런 건 있겠죠. 당연히 그런 것들은 뭐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죠. 근데 어쨌든 이 돈의 양극화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거, 너무 이렇게 막 지역별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이야기도 살짝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요. 예,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예, 돈의 양극화. 네,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